자, 오늘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집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집안도 쉽지 않죠. 낯설고 생소하고 그렇죠. 낯설면 안 돼요. 그래서 요번 달 코스에는 동영상 첫 번째 강의를 들을 때는 뭐예요? 좀 익숙해져라. 두 번째는 익숙에 대해서마다 반복을 하라. 반복을 하게 되면 눈으로 익혀라. 눈을 익혔으면 암기하라. 그런 식으로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는 뭐예요? 한 번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서 될 일이면 뭐에다 다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한 적어도 최소한은 3번 이상은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절제력을 가지고 첫 번째 들었을 때는 빨리 들어요. 그냥 자 1.5배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들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럼 두 번째 들을 때 뭔가 그렇게 이제 옷깃도 젖혔으니까 2년이 되죠. 그때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세 번째 들었을 때는 심화학습을 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 수강생들은 그렇게 잘 활용해서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겁니다. 집안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집안을 공부해서 그 밑에 학위 문제를 자유자재로 구사된다면 우리 집안과 관련돼서는 한 문제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표시사항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죠. 이 지목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목은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6개예요. 근데 선생님 별표가 5개라고 그러니 왜 별표가 6개입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이 6과목이기 때문에 지목은 모두 연결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목은 대표적으로 뭐가 중요하죠? 바로 사람의 성별에 해당돼. 우리 성별에는 남성 여성이죠. 그러면 우리 토지의 성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 지목이 돼. 그러면 지목은 대표적으로 몇 개냐? 28개가 있어요. 사람의 성별은 2개지만 우리 땅의 성별은 28개가 있다라는 걸 접근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따라봐요. 첫 번째, 지목이란 무엇이라 하며 지목의 의의가 나오겠죠. 자, 지목은 뭡니까? 지목에 대해서 지목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목 설정 원칙 아니면 지목 결정의 원칙들을 우리가 탄생시켜야 돼. 함부로 지목은 뭐다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되고 자, 세 번째 관련돼서는 지목의 구분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제목을 자기가 붙여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지목의 구멍은 28개다. 네 번째 이제 지목은 어떻게 표기될 건가. 그래서 지목의 표기 방식들과 관련돼서 자기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창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목이란 그러면 토지의 주된 용도 자리에다 형광펜 따놓고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 최초 지목은 지난번에 몇 개라고 배웠어요. 18개에서 28개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마련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의의와 관련돼서는 용도라는 키워드가 단어가 되고요. 자, 이번엔 지목 결정의 원칙, 지목 설정의 원칙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 사람한테는 성별이 몇 개? 1개죠. 그럼 한 필지는 1개의 지목이야. 그래서 1필지, 1지목의 원칙. 그래서 1번 줄쳐놓으세요. 1필, 1목의 원칙, 즉 단식 지목 줄쳐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볼 거는 우리가 주된 토지가 있으면 종된 토지가 있다. 그러면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쏙 들어간다. 그래서 주지목, 줄정의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제가 죽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지목은 갈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죽지 않는 이상 성별은 남성이야. 땅이 소멸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지목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3번의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넘기기 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거는 대표적으로 사적지라고 써놔요. 사적지에다 대표적으로 규정해놨고요. 영속성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은 이거는 잡종지라는 지목에다 규정해놨어. 그래서 잡종지라고 써놓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 4번은 자 봅시다. 자, 택지 조성 부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바로 대표적으로 택지 사업이다. 그러면 제목이 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공장 부지 조성 사업이라고 들어봐요. 공장 부지 조성 사업은 요때 사업은 공장이거든. 그럼 지목은 공장이 됩니다. 공장 용지가 되죠. 그럼 대표적으로 자, 요 사업 목적에 맞게 지목이 설정된다. 그래서 사업 목적 추정의 원칙, 다른 말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래서 28페이지 상단에 가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대라는 지목과 공장 용지의 지목에 규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공장 용지하고 대에 규모해놨습니다.
자, 지목은 몇 개로 정해놨느냐? 대표적으로 법률로 정해놨다. 그래서 지목 법정주의. 이렇게 의미가 다져지고요. 자, 3번은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 이게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 우리 기본서는 지목의 표기 방법이 먼저 나와 있네.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요 지목의 표기 방법은 따로 지목과 표기, 별표 3개 놓고 요거는 따로 갈려야 돼요. 자, 24일 때, 25일 때 2.5점짜리가 바로 여기죠. 25일 때.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지목의 등록은 그 옆에도 하나 써놔요. 이렇게 목도장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목도장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나무도장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목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등록과 관련돼서 그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목의 목자 땄다. 자, 지적 공부의 도자로 끝나는 거, 지적도 임야도, 장자로 끝나는 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거기만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의 표기 방법과 관련돼서 그 밑에 정리해놨어요.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대표적으로 정식 명칭으로 표기해주게 되고요. 정식 명칭입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라는 게 있어.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무슨 명칭이냐? 대표적으로 이거는 약식 명칭이 돼. 그러면 약식 명칭은 부호로서 원칙은 첫 글자자요. 그래서 원칙은 두 문자, 첫 글자. 두 문자는 A 조건으로 차문자가 돼. 자, 그럼 차문자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28개 중에 8개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도면으로서 약식 명칭, 원칙은 두 문자, 이 조건 차문자야. 우리가 만약에 토지 대장 임야 등이라면 요 명칭 그대로 사용하겠죠. 근데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이야. 그래서 공이죠. 공은 공으로 표시하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한다. 그래야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주유소는 주로 표시하고 주차장은 차로 표시한다. 학교용지는 학으로 표시하고 하천은 천. 만약 기억이 빠지면 학교용지하고 하천의 구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원지. 그래서 원자로 표시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잡으니까 장차천원. 앞으로 우리 장차천원이라고 외울 거예요. 장차천원. 그래서 장차천원. 자문자 원칙은. 그래서 가로 3번의 지목의 표기 방법으로서 핵심 다지기 부호로 정하는 방법. 원칙은 두 문자, A 조건은 차문자로서 유원지 원자, 공장용지 잔자, 하천의 천자, 그 다음에 주차장의 차자로서 앞으로 장차천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둡니다. 그래서 장차천원이다. 자, 25회 때 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지목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5번의 공장용지는 도면의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시한다. 틀렸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자, 작년엔 좀 쉬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목의 표기는 목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이요. 지적적 임야도는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은 두 문자요. A 조건은 차문자다. 그래서 장차천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천원입니다. 자, 지목의 구분과 관련돼서 28개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서 지목의 구분. 자, 지목의 구분으로서 지목은 전, 닭, 가손, 목장용지. 자, 임야, 강천지, 현장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자, 철도용지, 제방, 하천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작정지로 구분한다. 세어봤더니 28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목의 구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최초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18개, 19개로 가고요. 21개로 가고, 24개로 가고, 28개로 간다. 그랬더니 뺐더니 4개가 나와요. 네, 요걸 뺐더니 3이 나오고, 요걸 뺐더니 2개가 나오고, 요걸 뺐더니 1이 나와. 그러면 최초는 18개고 현행 지목은 28개 지목으로서 4개 지목이 늘어났네. 그러면 차에 대한 용도가 2개가 늘어나서 그래서 차는 주유소 용지가 탄생하게 되고 차도 집이 필요해. 주차장이 필요하고요.
자, 유통이라는 뭐다 창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창고 용지가 탄생하게 되고 식생활 해가 필요해. 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게 양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잡종지에서 분리되고 요거는 유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고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을 골라라. 그러면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양어장 이 지목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박스로 딱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목의 후보는 28개. 1번 전이다. 전. 그래서 밭전자가 되죠. 자, 전이라는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잘라요. 곡물, 원해작물, 가수류 제외. 가수류는 제외됩니다. 왜일까요? 가수원으로 빠지기 때문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모목, 강상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자,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앞에 식용 동그라미. 이거는 만약에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그러면 중림지가 돼서 그때는 임야로 갑니다. 그런데 앞에 식용이야. 그래서 전 19회 때 중개사법에서 2.5점짜리. 자, 이번에 답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동그라미, 배염,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지 이게 답이죠. 그러면 전과 답은 어때요? 자,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과 답에 한자를 써봤더니 밭전이고 요 밭전 위에 물이 들어갔네. 그러면 물이 없고 물이 있고의 차이 유식한 말로 경작 방식이야. 그래서 전과 답은 뭐에 따른 분류냐? 경작 방식에 따른 분류다. 이미 감정평가사에서 이미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가수원이죠. 그러면 가수원에는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가수원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심은 요실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심은 요실수는 임의적으로 심은 요실수가 가수원이야. 가수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생적으로 자란 요실수는 뭘로 가느냐? 자생적으로 자란 요실수는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자생적으로 자라다. 이때는 임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인위적이냐 자생적이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둔 게 가수원의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가수원은 사과뱀, 밤호두, 귤나무, 가수류 등을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석실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그 줄쳐놔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이건 나중에 우리 양입지 제한 요건으로서 정된 토지 지목이 대인경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의 대를 한다는 규정이 세 군데 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좀 이따 또 볼 겁니다. 가수원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목장용지라는 게 있고 좀 이따 볼 묘지에도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이 세 군데 있다.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 4번에 목장용지가 나오네. 밑에. 자, 다음에 토지, 거기 다만 줄쳐놔요. 그래서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작정의 축사들이 있고요. 그 정도 이미 잡아주시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축산법 가축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가축. 자, 희한한 게, 자, 그래도 그거는 꼭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 메추리라는 게 있어요. 메추리. 그 다음에 꿀벌. 15일 때 출제됐고요. 메추리와 꿀벌은 축산법 가축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꿩도 잡아놓고요. 꿩. 그 다음에 지렁이도, 법상은 지렁이도, 이 지렁이도 우리 법상 뭐가 된다? 바로 축산법의 가축이 됩니다. 그러면 지렁이 사육장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메추리, 꿀벌, 꿩, 지렁이 축산법 가축에 들어감으로써 요거는 메추리, 꿀벌, 꿩, 지렁이 요새 4개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메추리, 꿀벌 끝에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와 있느냐? 대표적으로 꿩 나와 있고 세 번째 끝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 지렁이 요거는 4가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임야입니다. 자,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잘라요. 자, 수림지,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중림지,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모래땅,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습지, 항무지 등의 토지는 뭐로 한다? 임야로 한다. 근데 여기 임야라는 지목에서는 특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간석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죠. 자, 여기 임야라는 지목에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대표적으로 간석지는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되었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야. 그래서 항상 임야라는 지목이 나올 때 이걸 대표적으로 간석지라는 걸 조심해서 다뤄놓으셔야 된다는 거. 간석지는 뭐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갯벌이라고 그랬어. 자, 6번에 강천입니다. 자, 지하에서 혼수, 약수, 수류 등을 용출 동그라미, 물이 솟아오르죠. 용출.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A 조건이 있네요. 온수, 약수, 수기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성수관, 송유화 및 저장실의 부지는 강천지에서마다 제외된다. A 조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돼. 강천지라는 지목도 있다. 영출, 그 다음에 제외되는 거. 그래서 A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 자, 7번에 염전이 있네요.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연장 및 부속실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거기 동력 동그라미.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공장실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염전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을 쪽에서 천일제염 방식에만 염전이라는 거. 그러면 동력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공장용지라는 것. 자, 8번에 됩니다. 8번에 돼. 8번과 관련돼서는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자, 대에 대해서는 별표 새겨놓고 맨 밑에다 하나 써봐요. 자, 대가 나올 때 자꾸 겁먹어요. 겁먹을 필요 없고요. 특히 이제 건축물이 나왔을 때 이걸 자꾸 겁을 먹어요.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단계별로 거쳐가 보자고요. 1단계. 자, 써요. 주, 요, 상, 업입니다. 주요, 상, 업, 문, 의, 숙. 그래서 요거는 지목이 되다. 자, 2단계로 갔습니다. 자, 2단계로 가세요. 그러면 고유한 건축물이 나온다. 그러면 고유한 건축물이 나오면 이때 고유한 건축물은 각각의 지목으로 빠진다. 그래서 각각 지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각 지목. 자, 그러면 3단계. 1단계도 속하지 않고 2단계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3단계는 대표적으로 잡종지로 가면 돼요. 잡종지. 그래서 요 단계별로 좀 거쳐가서 건축물을 좀 우리가 정체를 좀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자, 주요, 상업, 문, 의숙. 요거는 뭡니까? 7가지 건축물이야. 자, 우리 동영상 쓸 필요 없어요. 모르면 리필하면 되잖아.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주, 주거용, 요, 요식업, 상, 상업용, 업, 업무용, 문, 문화용, 어려용, 숙박용 건축물의 지목은 뭐다? 되다. 그럼 주거용도 되고, 요식업, 식당, 상업용, 점포, 업무용, 청사들, 문화용, 그 다음에 극장, 미술관, 대, 어려용 건축물. 그러면 요거는 대가 되네. 근데 요거 조심할게 있어요. 작년에도 출제됐지만, 자, 공장 안 어려시설. 공장 안 어려시설은 이때는 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특별히 공장용지로 하겠다는 지목이 있어요. 작년에 출제된 거죠. 숙박용, 모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여인숙은 대표적으로 뭐가 간다? 바로 대표적으로 뭐가 갑니까? 지목이 대라는 거. 자, 선생님, 고유한 건축물은 뭡니까? 만약에 철도용 건축물이라면 철도용 건축물은 없죠. 그러면 철도용지로 가게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잡종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의 고유한 건축물을 이제 불러드릴 거예요. 그걸 필기해서 이제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0페이지 1번에 영구적 건축물의 주거네요. 주거용. 사무실 업무용이고 점포는 점포는 상업용이 되고 박물관, 극장, 미술관은 문화용이 되죠. 문화시설에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실의 부지.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 법령에 대해서 줄쳐놓으세요. 택지조선공사가 준공된 토지 줄쳐놓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아까 지목 결정의 원칙, 지목 설정의 원칙으로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하나 써놔요. 이거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썼어요? 우리 형님이 졸고 있어서 그래요. 좀 썼어요. 잠시 갑자기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하면 무슨 일이요? 하고 깨어난다고요. 됐어요? 네, 그럼 봅시다. 그러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자, 1단계는 주요상은 문의숙이고요. 2단계는 고유한 건축물, 각각의 지목. 3단계는 잡종지가 되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건축물과 관련돼서 한번 대와 관련돼서는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의 공장용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공장용이라고 써놔요. 공장용 건축물.
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 2와 같은 구에가 있는 그거 줄쳐놓으세요. 의료시설의 부속실이, 의료용 건축물은 원래 공장용지로, 의료시설은 대로 가야 되지만 특별히 공장 안 의료시설은 공장용지로 보겠다는 게 바로 요 규정이 됩니다. 3번 체크해놓고요. 자, 10번은 학교용지가 있네. 학교용지는 학교용이라고 써놔요. 학교용. 학교용 건축물, 학교용지가 되고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자, 11번은 뭡니까? 주차장이 있죠. 그래서 주차용이라고 써요. 주차용 건축물. 자, 주차장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동그라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된다. 그러면 잡종지는 대표적으로 주차장에서 뭐다 제외된다라는 거네. 1번의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되고요. 그러면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따라서 거기 줄쳐놔요. 시설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시설주차장이 아닌 것에 제외되니까 뭐예요? 주차장이다라는 거네. 자, 요거는 17회 때 2.5점짜리.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줄쳐놓고 야외 정시장은 주차장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주유성 용지죠. 그래서 여기는 자, 주유용이라고 써요. 주유용 건축물. 다음의 토지, 다만 자동차, 선박기타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석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되네. 그럼 굳이 담는다면 공장 안 석유시설은 대표적으로 뭐가 돼요? 공장 안에 있죠. 공장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유소,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들, 그 다음에 원유 저장소. 그래서 주유용 건축물이라면 그때는 주유소용지로 간다. 자, 13번은 학교용지가 있네요. 학교용지는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창고용 건축물이다. 창고용 건축물.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해서 독립동그라미, 설치된 보관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설의 부지는 창고용지가 되네. 자, 14번은 도로입니다. 다음의 토지, 다만 A적으로 아파트, 공장 등 당일 형태의 설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마다 도로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아파트는 공장용지는 공장용지가 되겠네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서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된 토지. 그래서 도로법, 요거 조심해야 돼요. 도로법에 개설된 도로는 다 도로입니다. 자, 고속도로의 휴게실, 요 3번 체크예요. 자, 휴게실 부지가 다 도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속도로 안의 휴게실 부지 안에서 만약에 국도란다면 이탈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국도, 지방도 휴게실 부지는 상업용 건축물이 돼서 지목이 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2필지, 2필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것도 도로로 한다라는 거. 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돼서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15번 철도용지네. 그래서 열고 철도용이라고 써놔요. 철도용 건축물. 자, 교통운수지에서 일정한 궤도 줄잖아요. 요 궤자는 철궤자가 돼. 자, 궤도 등의 설비한 형태를 갖추어 이용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는 바로 서울역 역사, 철도용 건축물로서 철도용지가 간다. 그래서 역사 줄쳐놓으세요. 자, 16번은 이제 제방으로서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줄쳐놓으세요.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요.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이다. 이거 특히 학교론에서 자주 출제돼요. 자, 17번은 하천입니다. 하천. 자, 하천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 이렇게 써놔요. 대규모 수로라고 써놔요. 대규모 수로는 하천입니다. 자, 그러면 대규모 수로가 있으면 소규모 구로가 있겠죠. 거기에 밑에 있는 18번에 국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국어라는 것은 대규모로 이제 소규모 수로가 돼요. 그래서 대규모 수로는 하천이요. 소규모 수로는 뭐다? 국어, 도랑이 되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동그라미. 자, 수로 등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줄쳐놔요.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그러면 국어는 인공이라는 키워드와 소규모 수로 부지를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유지네요. 유지. 물이 고이거나 항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를 키워드를 잡아요. 자, 이거는 소류지는 뭐냐? 이거는 옹달샘이라고 써놔요. 옹달샘이라는 것은 깊고 깊은 숲속의 옹달샘. 누가 먹고 가죠? 토끼가. 그래서 옹달샘은 유지다. 유지.
소리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에 이거는 뭐다? 유지. 자, 양어장입니다. 양어장은 육상 동그라미잖아요. 수상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상 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는 양어장이다. 그래서 양어장은 육상, 요거 잡아요. 수상이면 틀려요. 21번에 수도용지가 나오네. 수도용지는 이렇게 써놔요. 바로 수도용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수도용 건축물은 뭐가 된다? 수도용지가 돼.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지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줄쳐놓고요.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는 뭐라? 수도용지를 한다. 자, 22번 공원입니다. 자, 공원 용지가 아니고 공원입니다.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앞에 도시가 붙었다. 도시공원. 앞에가 자연이 붙었다. 자연공원. 앞에가 묘지가 붙었다. 묘지. 그러면 거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앞에 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가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공원이 됩니다. 공원. 자, 여기는 자연공원법이 붙었다. 이거는 임야가 돼요. 임야. 묘지가 붙었다. 묘지가 돼요. 그래서 도시공원, 그래서 공원, 자연공원, 임야, 묘지공원이 붙었다. 묘지가 돼. 그러면 이 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뭐가 붙었는지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공원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공원 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 자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딱 비교를 해놔요. 자, 지리산이 있네. 자, 남산이 있어요. 자, 서울대공원이 있어요. 서울대공원, 가천 서울대공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리산은 뭐다? 지목이 임야네. 자연공원법상이니까. 임야. 남산은 도시공원법상이니까 공원이 되고요. 요 서울대공원은 공원이 있다 해서 공원으로 가면 안 돼요. 요거는 관광용 건축물로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남산, 서울대공원 요 세 개를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반 공정의 보건 휴양 및 성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짰고요. 뭐라고 써놨죠? 체육용이라고 써놔요. 체육용지는 체육용 건축물이에요. 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자, 실내 체육관 조심하셔야 돼. 실내 체육관 체육을 포인트로 잡고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줄쳐놓으세요. 승마장 가면 말 타죠. 그래서 승마장, 경륜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승마장, 경륜장, 실내 체육관,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 독립성이 연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줄쳐놓고요. 실내 수영장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자, 이네들은 뭐 된다? 체육용지에서 뭐 된다? 제외. 자, 24번 뭐가 나오죠? 유원지. 유원지는 그 옆에 이렇게 써놔요. 자, 관광용 건축물이래. 관광용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유원지가 돼요. 그래서 서울대공원은 바로 관광용 건축물로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유원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공정의 일약 휴양 등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성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줄쳐놓으세요. 경마장은 관광용 건축물로서 경마장은 직접적으로 일반 우리 수강생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경마장은 늘 경제에서 뭐다? 관광용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경마장은 유원지가 돼. 승마장, 경륜장, 그 다음에 경마장 이런 것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25번은 이제 종교용지가 나오네. 종교용지. 그러면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종교용 건축물이라고 써놔요. 일반 공정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는 저기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기 법요 설교, 법요 그러면 사찰. 그 다음에 거기 제사는 어디에서 지나느냐? 한교. 그래서 교회 사찰 한교는 대표적으로 종교용 건축물로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종교용지로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당을 확인해놔야 특정 집단에마다 제사를 지는 게 사당이거든. 요 사당도 대표적으로 뭐예요? 종교용 건축물로서 종교용지로 간다. 그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26번. 26번은 뭐 된다? 체육용지. 체육용지는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그 옆에 이렇게 써놔요.
자, 26번에 사적지네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거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구역된 토지와 다만 동그라미, 학경지, 공원, 종교용진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 거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이게 대표적인 이걸 하나 딱 써놔요.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써놔요. 사적지에다가 규정해 놓았다고 그랬죠. 14회 때 2.5점짜리가 이거죠. 자, 법주사내 쌍사자석 등. 자, 쌍사자석 등이 있어요. 자, 쌍사자석 등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사적지가 되거든. 사적지가 어디 안에 있어? 법주사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종교용지가 돼요. 그러면 종교용지의 사적지, 이거는 종교용지가 되죠. 학교 내 사적지, 학교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측면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27번에 묘지로 갑니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묘지, 도시공원 녹지에서 법률에 따라서 묘지, 공원 줄쳐놓고요. 묘지, 공원 줄쳐놓고, 그 다음에 봉안시설 줄쳐놓으세요. 앞으로 우리 법을 배운 사람은 지난 작년에도 그랬지만 낙골당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낙골당의 명칭은 봉안당으로 바뀌었어요. 낙골당은 이거는 상스러운 소리야. 우리 아버지 뼈는 밭털어야 돼. 그래서 봉안당. 앞으로 낙골당 쓰지 말고 봉안당이라고 써놔요. 봉안당은 대표적으로 묘지가 됩니다. 다음에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용지,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3개가 있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둬야 되고 28번의 잡종지. 이 잡종지는 따로 관리하셔야 돼. 잡종지는 별표가 3개짜리고 이거는 특별 관리하셔야 돼. 저 자체로. 다음에 토지, 다음은 언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켜놓은 거, 흙을 파는 거, 해가 된 토지는 제외된다. 그 옆에다 써놔요. 이게 대표적인 영속성의 원칙이 됩니다. 영속성의 원칙. 자, 우리 이제 영속성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게 대표적인 우리 영속성의 원칙을 명문하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1번에 갈대밭 하나라라 하죠. 실내로 가면 창고용지로 가요.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돌을 켜놓은 것, 흙을 파내는 것, 야외 시장입니다. 비행장, 공동우물 조심해야 돼. 공동우물은 헷갈려 나중에. 공동우물은 작것들이 먹고 간다. 잡종지.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 영구적 건축물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인시설 조심해야 되고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재출제가 되죠.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의 부지, 그거는 줄쳐놓고 이렇게 크게 써놔요. 자, 폐기용 건축물은 다 잡종지로 갑니다. 3번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 잡종지로 갑니다. 그러면 자, 뒤에 있는 거기 지목에 대해서 확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안 풀 겁니다. 왜? 본인이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확인 문제, 요 정도 기출문제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목은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 지목 결정의 원칙, 설정의 원칙. 자, 지목 구분 28개, 처음부터 잡종지 기억해 둬야 되고 지목의 표기는 원칙.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지적된 임야들은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는 장, 자, 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오늘 벌써 시작하기가 아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훌쩍 3시간이 흘렀네요. 하여튼 우리 몸가트 배운 회원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번, 지목, 요 두 개는 우리 반드시 복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복습을 하면 복습으로 끝내지 말고 다 익혀야 돼.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익혀 주셔야죠. 그래서 그 문제는 확인 문제를 마지막으로 딱 하나 갖다 놨어요. 그렇게 이제 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아는 것은 확인 문제로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건강히 잘 있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